에코프로 BM의 다음 매매 타이밍은 제가 35만원 이하를 보고 있다라고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정확한 저점은 못 맞추지만 대략 30만원 초반대까지도 열어두고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왔죠. 30만원 초반대. 네, 이번 주에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비서 국가대표입니다. 자, 이제 8월 중순이 지나고 하순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 대한 전망과 전략에 대해서 또 초보자들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쉽고 명쾌하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짧게 정리해 보면 지금 요거는 미국의 S&P 500 지수입니다.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뭐 갑자기 새로운 악재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온다. 그리고 인플레 우려, 최근에 인플레 우려와 또 금리, 고금리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들, 빅테크 쪽에서 잠시 심리가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 해결이 되는 거고, 과열도 시켜지는 거고, 어떤 시장의 패러다임이 꺾일 만한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뭐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 맞추긴 어렵지만 8월 중순 전후로 조정시 분할 매수하는 관점이면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장으로 넘어오면 최근에 광복절 전후로 우리 시장이 좀 크게 흔들렸죠. 네, 단기 급락장 비슷하게 무너졌는데요. 일단은 중국에서 부동산 개발업체 쪽에서 위기설이 갑자기 튀어나왔고, 미국에서도 악재가 하나 나왔는데 피치사에서 미국의 수많은 은행들에 대해서 또 신용등급을 무더기로 하향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아직 등급 하향을 한 건 아닌데 일단은 이런 가능성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시장에는 불확실성이 된 거죠. 그래서 시장이 사실 제일 싫어하는 거는요, 불확실성이에요. 이게 차라리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나오면 좀 나아요.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는데, 그런 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좀 흔들렸던 거예요. 더 크게. 그래서 제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시장이 좀 조정이 좀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긴 했는데, 이게 좀 깊게 나온 거는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조금 다른 흐름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저는 일단 60일선을 크게 깨지 않는 선에서 조정이 좀 진행이 되고 조금 더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을 봤었는데, 일단은 60일선이 깨졌어요. 당초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종목도 그렇고 시장도 조금 더 하락하기는 했습니다. 최근에 뭐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어떻게 시장의 최저점과 타이밍을 맞추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분할 매수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시장에 갑자기 새로운 악재나 불확실성이 생기고 아침부터 오전장 내내 외국인들이 막 현물 선물을 대량 매도하고 시장이 힘없이 줄줄 흘러내리면 분할 매수를 할 때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천천히 좀 더 보수적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서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그게 바로 대응이죠. 예측보다 대응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그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주식 비중 확대를 진행을 했는데 최대한 천천히 분할로 진행을 했고, 이번 주에 광복절 전후로 주식 비중을 좀 크게 확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이 일단 여기서 차트만 보면 추세가 꺾였거든요. 반등 추세가, 중기 반등 추세가 꺾였다. 추세가 꺾이면 어떻게 돼요? 급락하고 폭락하나요? 꼭 그런 건 아니죠. 반대로 하락 추세가 돌파됐다고 해서 바로 주가가 급등하나요?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바로 강한 반등 추세로 급등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일단은 어려울 것 같고요. 비추세 구간, 당분간 여기 추세를 이탈한 상태에서 물론 이게 빨리 한 이틀 내로 안착이 되면 추세 회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여러가지 환율이나 외국인 수급을 봤을 때는 조금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박스권 흐름, 여기 위에보다 조금 낮아져서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제가 보는 다음 스텝입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 이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또 이런 급등 추세가 이어진다? 이거는 좀 힘들다고 보고요. 당분간은 요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확한 궤적은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대략 이런 궤적으로 예상을 하는 게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단 한 단계 레벨 다운은 된 거예요, 시장이. 그런데 여기서 추세가 깨졌으니까 하락 추세로 갈 수도 있겠죠. 그죠? 하락 추세, 급락 추세로 갈 수도 있는데 아직 그렇게까지 봐야 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박스권으로 봅니다. 이렇게 지수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 지그재그 흐름을 보이는 게 박스권이죠. 자, 그러면 박스권 장세는 보통 어떻게 시장이 전개될까요? 우리 시장에 있는 상장된 2,500개 모든 주식이 이렇게 똑같이 평등하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차별화가 또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종목은 또 가고 안 가는 종목은 또 안 가고, 그러면서 지수는 대충 가운데에 이렇게 붙들려 있는 거죠. 이게 시장의 롱숏 펀드가 워낙에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런지 계속 이런 현상이 이어집니다. 롱숏 펀드가 이렇게 활발한 상황에서는 절대 모든 종목이 평등하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롱숏 펀드라는 것 자체가 롱 포지션 일부 잡고 그만큼 반대 숏 포지션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는 건 가고 안 가는 건 안 간다. 뭐 여러분들이 익숙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드리지만 주도 섹터, 주도 섹터에 집중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도주는요, 말 그대로 좋은 종목, 좋은 종목이죠. 주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싼 종목 말고요. 이렇게 주도주는 싼 종목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가가 싸서 너무 싼데 해서 잠깐 올라가는 종목은 그냥 그거는 올라가면 끝이에요. 싸니까 올라갔는데 올라가면 안 싸잖아. 그럼 다시 떨어지죠. 그러니까 싼 만큼만 오르고 더 이상 오르지 않습니다. 왜? 좋은 종목이 아니니까. 이런 거는 주도주가 아니에요. 비싸지만 더 오르는 종목, 더 올랐지만 좋아서 더 오르는 종목, 이런 종목을 우리가 주도주라고 하는 거고, 그런 좋은 종목이 결국 신고가를 뚫고 신고가를 경신하고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과 섹터를 볼게요. 저는 당연히 주도주, 주도 섹터 위주로 여전히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배터리 쪽을 볼 텐데 다들 뭐 다 보고 계시죠? 이쪽은 배터리의 주도주 에코프로입니다. 어때요? 위험한 주식인가요? 안 위험하죠? 여전히 안 위험하죠? 안전하죠?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지난번에 여기에서 너무 오버슈팅이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 하루 거래 대금이, 지금 이거는 거래량 캔들인데 거래 대금으로 보면 하루 거래 대금이 5조 6천억이 터졌다고 했어요. 이건 너무 컸어요. 이때 오늘 코스닥 하루 거래 대금이 지금 12조 원 나왔거든요. 근데 이때 에코프로 BM 단 한 종목 거래 대금이 5조 6천억이 나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소화해서 위로 올라가겠습니까? 이 많은 거래 대금을.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 매물을 소화를 하는 조정 기간이 필요한 거고, 제가 그래서 7월 말에 배터리 주도주들은 정말 좋은 종목이지만 단기 시세는 끝났다. 그러니까 여기서 욕심 부리지 말고 당분간은 좀 지그재그, 지그재그 출렁이는 조정 과정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제가 에코프로 BM은 여기 7월 말에 한 번 더 매매를 했었거든요, 이때. 그리고 에코프로 BM의 다음 매매 타이밍은 제가 35만원 이하를 보고 있다라고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정확한 저점은 못 맞추지만 대략 30만원 초반대까지도 열어두고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왔죠? 30만원 초반대. 이번 주에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제가 올해 4번 매매를 했거든요. 4번 이상. 여기서, 그다음에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매매를 해서 다 이제 다 큰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이번에 5번째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개별주나 중소형주들까지 일일이 의견을 드리기는 조금 부담이 되지만, 이런 대형주는 말씀을 드려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포스코 그룹도 봐야 되겠죠. 그 외에 장비주들, 배터리 장비주들도 봐야 하고, 또 상대적으로 못 오른 종목들도 일부는 볼만한 게 있긴 한데, 어쨌든 가장 먼저 봐야 하는 종목은, 우선적으로 봐야 하는 종목은 언제나 주도주이자 대장주인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 그룹 쪽입니다.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주도주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쉽게 바뀌면 그거는 주도주가 아닙니다. 그냥 잠깐 올랐다가 빠지는 종목이겠죠. 자, 그 다음에 AI 반도체 쪽, 특히 HBM 반도체 관련주들을 봐야 한다고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미 반도체,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괜찮죠? 오늘도 급등했어요. 저는 이수페타시스를 지난주에 한번,
그리고 이번 주에 또 한번 오늘 수익 실현을 해서 2번 최근에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하락장이었고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었는데 이렇게 시장의 핵심 주도주 이수페타시스를 매매했더니 2번 다 수익을 주더라. 이때도 지난주 금요일날 이게 장중에 7% 급등한 거예요. 장중 7%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거고, 오늘도 보세요. 오늘도 장중에 12.3% 급등했습니다. 저도 매매하면서 놀라워요. 야, 역시 주도주가 좋구나. 그걸 또 느낍니다. 하면서도. 그 외에도 이오테크닉스도 괜찮았고, 대덕전자는 조정이 조금 깊게 나왔는데 이런 자리는 버텨야죠. 뭐 최소한 기술적 반등은 나와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종목들은 버텨야 될 자리, 단기 낙폭 과대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좋게 본다고 말씀드렸던 섹터들이 또 엔터, 뭐 자동차 부품, 건설 기계, 전력 설비, 피부 미용 이런 쪽이 있었거든요.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은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면서 성장하고 있고 주가도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2분기 실적이 발표되었는데 엔터 쪽은 여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주가는 좀 눌려 있는데 지금 YG 엔터에서 블랙핑크 재계약 이슈가 굉장히 불확실성이 있거든요.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엔터주들의 투자 심리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성장성과 실적도 최근에 괜찮았어요. 다 잘 나왔는데 YG가 블랙핑크 재계약이 좀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정체된 것 같은데, 그런데 하이브나 JYP나 뭐 SM은 이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 이슈만 지나가면 괜찮을 거라고 봐요. YG 엔터는 그 재계약 결과에 따라서 조금 향방이 갈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쪽은 이번에 좀 변화가 있습니다. 실적이 대부분 안 좋게 나와버렸어요. 사실 이번에 2분기 실적이요, 그 먼저 발표했던 현대차, 기아차 실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매월 발표되는 우리나라 수출 통계를 보면 자동차 쪽이 계속 좋았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도 당분간 실적이 좋겠구나, 1분기도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실적이 좀 쇼크로 나온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뭐 화신이나 서현이와 아진산업, 뭐 성우하이텍. 제가 이런 거 보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역시 자동차 부품주는 을이구나, 을. 어떤 경제적 해자가 부족하구나. 현대 기아차가 저렇게 높은 영업이익을 내는데도 부품사들의 실적은 잠깐 좋다가 이렇게 꺾이는구나 라는 거. 사실 뭐 원래 그랬죠.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멀티플이 높게 형성되기가 어렵고 시가총액도 이익 대비 대부분 낮게 형성이 되거든요. 어떤 프리미엄을 받기가 어려워요, 구조적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전기차 플랫폼으로 전환이 되면서 구조적으로 성장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실적을 보니까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애초에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가 앞으로 성장성이 그렇게까지 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배터리는 없던 게 생기는 거고 전기차는 어차피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시장을 크게 보긴 어렵죠. 다만 내연기관 차에서는 우리나라 차가 일본이나 독일 차를 절대 이기기가 어려웠다면 전기차에서는 그나마 경쟁이 가능하긴 했거든요. 기술적으로 크게 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배터리나 AI 반도체나 엔터나 이런 쪽과 비교를 하기에는 구조적인 성장의 강도가 약하다.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은 이제 관심에서 좀 멀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한 종목 이쪽에서 매매를 하던 종목이 있었는데 손절매 했습니다. 손절매하고 다른 더 좋은 종목으로 만회하면 된다고 봅니다. 오늘 바로 이수페타시스로 만회가 되기 시작했고요. 자, 그 다음에 건설 기계, 전력 설비 쪽은 뭐 실적도 좋고 문제가 없는데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상 점점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레벨 다운도 되고 있고, 그래서 점점 시장이 압축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S급 주도주와 A급 주도주, 그리고 뭐 B급, C급도 따라다녔는데 이제 B급, C급은 탈락된 종목들이 많아요. 점점 S급, A급으로 몰립니다. 뭐 예를 들면 배터리 섹터 안에서도 LNF 같은 거 탈락된 거잖아요. LNF 이런 종목들은 이거 주도주라고 보기 어렵죠. 주가가 지금 이렇게 누워있는데. 이거는 여기서 탈락된 거예요. 탈락. 주도주 탈락. 에코프로 주도주 S급은 살아있고, 이렇게 탈락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섹터별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확실한 쪽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뭐 자동차 부품도 마찬가지고 뭐 조금씩 이제 좀 탈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주가도 좀 부담스러운 영역이긴 합니다. 주가도 충분히 조정을 받지 않은 상태죠, 아직.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도 이쪽은 당분간 관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기계 쪽도 당분간 관망입니다, 계속. 그리고 피보 미용 기기 쪽은 최근에 실적도 좋았고, 공교롭게도 중국 단체 여행 허가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뭐 클래시스나 뭐 파마리서치 이런 종목들 보면 최근에 화장품주랑 같이 또 급등을 했어요. 중국 이슈로 엮여서. 근데 이렇게 되면 매력이 좀 없죠. 실적도 반영이 됐고 어떤 이슈까지 반영이 되었으면 여기에서 매수해서 먹을 거는 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이쪽도 역시 당분간 관망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시장은 일단 아쉽게도 중기 반등 추세가 깨졌다. 그런데 당장 하락장 폭락장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당분간 좀 바닥을 다지는 박스권 장세 정도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이렇게 레벨 다운 되었으니까 종목과 섹터에서도 점차 좀 확실한 종목, 가장 S급 어떤 대장급으로 압축해서 매매하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종목을 막 여러 섹터 골고루 늘리시면 안 돼요. 아마 지금도 그러신 분들을 느끼실 거예요. 내가 뭐 배터리 좋다 그래서 배터리도 사고, 반도체도 사고, 뭐 엔터도 사고, 또 뭐 건설기계도 사고, 또 중국 관련주 올라간다니까 중국 뭐 화장품도 사고, 여행도 사고, 카지노도 사고, 뭐 보험주도 사고, 뭐 테마주도 사고, 로봇도 사고, 이렇게 하잖아요. 절대 수익이 안 나요. 근데 진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절대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 선택과 집중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섹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배터리나 HBM 반도체 관련주, 일반 메모리 반도체 말고요. 그리고 뭐 엔터주 쪽, 뭐 이 정도 일단 대표적으로 보고 있고, 하나 추가하자면 제가 최근에 제약바이오에서 눈여겨보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 항상 저는 신고가를 이제 막 경신하는 종목을 좋아하거든요. 원래는 제약바이오 하면은 셀트리온 그룹이 대장인데, 최근에 보면은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유한양행이 신고가를 뚫었습니다. 이렇게 주봉으로 보시면 사상 신고가를 뚫었어요. 제가 이제 공부를 또 해봤는데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고, 실적도 이번에 2분기 발표된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좋더라고요. 아직 이 종목은 제가 매매를 하고 있진 않은데 관심있게 추적 관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외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면서 주가가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 특히 이제 막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은 관심있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반대로 주가가 이렇게 막 바닥에 있다가 이런 종목이 갑자기 주도주 되는 경우 없어요. 주도주는 이렇게 바닥권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신고가를 내고 있거나 최소한 연중 신고가를 경신하는 이런 종목이 주도주가 될 확률이 있는 겁니다. 신고가권에 있는 종목들. 자, 그리고 요즘에 원달러 환율이 생각보다 좀 더 높게 올라오고 있어서 주식시장을 좀 누르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환율이 원달러 기준으로 1340원대까지 왔거든요. 여기가 일단은 정고점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일단 걸릴 수 있는 자리라고는 봅니다만, 여기까지 돌파되면은 조금 피곤해지거든요. 뭐 살짝 넘어갔다가 내려오는 건 괜찮아요. 근데 아무튼 이 자리에서 좀 꺾여줘야 됩니다, 환율이. 그러면 증시도 안정이 될 거고 외국인 수급도 좋아질 거예요. 외국인 수급도 사실 드릴 말씀들이 더 있는데 오늘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외국인 수급이 좋아지면 반등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반등 탄력은 환율과 외국인 수급이 중요하다. 이걸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어떤 앞으로 시장의 반등의 목표치를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에 또 변화가 생기면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